반도체 시장의 작동 원리라는 이 거대 담론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과 같은 7글자 속에 반도체 시장의 지난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로직 반도체와 모바일 AP 시장 역시 마찬가지이죠.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몇 개의 산업들이 주춤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해진 한국 경제, 메모리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표어가 몇 년 사이 다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전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해답과 현재 가장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 중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요. 과거 10년,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정도의 미래를 두고 로직 반도체 영역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자면 저는 SOC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반도체들을 하나의 칩 안에 집적시켜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단순한 물리적인 효용을 넘어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용들이 있죠. 이러한 SOC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스마트폰의 AP가 되겠는데요. CPU와 GPU, NPU, 메모리와 5G 모뎀까지 이 조그마한 칩 속에 담긴 모습.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 AP를 통해 이미 로직 반도체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조합이 조금 다르고 기술적인 성숙도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바로 이 이름들이 결국 한 점에서 시작된, 그래서 결국은 모두 만나게 되는 이름이 되겠죠.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바일 AP 시장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모바일 AP 시장과 관련해 퀄컴, 애플, 미디어텍, 그리고 몇 년 사이 급성장에 14%까지 점유율이 늘어난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정도를 정리하면 되겠고,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기타란 속에 삼성의 엑시노스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름들이 사라진 이 크래플의 모습 속 최근 엑시노스의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것 같이도 느껴지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대한민국이라는 아젠다를 이뤄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반대로 최근 이 엑시노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제서울에서도 몇 번 다뤘던 텍사스 오스틴 R&D 센터의 이 CPU 개발팀의 해체인데요. 이 이야기는 시장에 삼성의 모바일 AP 개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고, 누군가는 이를 근거로 삼성이 엑시노스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망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죠.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 등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SOC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데, CPU와 모바일 AP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CPU 커스텀 팀의 해체를 엑시노스 포기로 등치시켰고, 일부 언론의 오보도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횡행하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었죠. 물론 근 몇 년 동안 최상위 라인업의 엑시노스가 예전 같지만은 않다는 점, 특히 이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벌이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하이엔드 AP 전쟁에서는 지금은 확실히 퀄컴의 우세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은 절대 엑시노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이 이야기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한 삼성의 나름의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무렵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모바일 AP에 대한 본격적인 비전을 그려나가던 시기, 삼성은 엑시노스의 전신인 허밍버드라는 당대 최고 수준의 모바일 AP를 만들던 기업이었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아이폰 3GS 이후 점점 애플이 설계에 더욱 많이 관여하게 되고, 이후 온전히 설계는 애플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꽤 오랜 시간 이 애플의 A 시리즈의 생산 물량은 삼성의 파운드리가 수주할 수 있었죠. 따라서 초기 애플의 A 시리즈가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진 것은 삼성의 파운드리 역량도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삼성의 설계 능력이 한몫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삼성이 모바일 AP 사업에 뛰어들었을 당시 그들이 정한 방향성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CPU 설계를 하고 모뎀, GPU 등을 차차 독자 설계로 바꿔나가면 모바일 AP 삼성의 시대, 로직 반도체 삼성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결국 이 로직 반도체 설계 역량이 파운드리와 시너지를 내고 인메모리 시대 혹은 뉴메모리 시대까지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해당 방향성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기, 엑시노스의 탄생 초기에서는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엑시노스의 탄생 초기, 퀄컴 스냅드래곤의 CPU 코어 성능은 엑시노스의 그것에 비해 뒤처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발열을 잡지 못했던 점인데, 반대로 삼성의 경우 설계 역량의 우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자사 파운드리 사용에 의한 이득도 함께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인데,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삼성의 강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성숙하자 지금과는 정반대의 문제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구태여 지리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가장 매력적인 동맹이 시장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순간 동맹들은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위협적인 적이 되는 아이러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전략이 고민이 놓여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삼성의 CPU 설계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르고 독자 모뎀을 만들고 CPU, 이미지 센서에 대한 비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엑시노스의 시간은 조금씩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모바일 CPU 영향을 두고 이제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퀄컴의 골드코어 성능 역시 엑시노스의 몽고스 코어에 그것을 능가하죠. 그리고 퀄컴은 이제 아드레노라는 강력한 무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시간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그 시간들을 딛고 삼성이 내놓은 새로운 비전들에 대해 정리해볼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돌리기 위한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우선 이 GPU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잘 아실 이야기가 되겠죠. sGPU라는 단어로 대변되던 삼성의 아드레노 대응 전략은 AMD와 RDNA라는 단어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GPU 기술의 전통의 강자인 AMD와 손을 잡은 삼성은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AMD라는 든든한 동맹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한 부분인데 TSMC에 집중되었던 AMD의 물량을 조금씩 삼성 쪽으로 가져오고 있는 점은 이 독자 CPU 싸움을 멈추고 나서야 갖게 된 삼성의 실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엑시노스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낳았던 CPU에 대한 부분에서 역시 비슷한 전략 기조를 확인할 수 있죠.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커스텀 CPU 사업 해체는 특히 오랜 시간 이 엑시노스의 미래를 기대해온 분들께는 매우 아쉬운 한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에게도 역시 꽤나 뼈아픈 결정이었겠지만 그래도 삼성은 나름 꽤나 괜찮은 보관을 가지고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엑시노스의 GPU가 AMD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엑시노스의 CPU는 이제 ARM과의 협업 과정 속에 탄생하게 됩니다. ARM으로부터 설계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을 넘어 엑시노스를 위한 CPU를 아예 이 IP들의 주인인 ARM과 함께 설계하는 것, ARM은 이것을 CXC라고 칭하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코어를 코텍스 X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의 빅리틀 구조에서 이 부분에 위치한 이 싱글 프로세서의 최대 성능이 순간 최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B코어의 성능이 각 AP 제조사들의 설계 능력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한 커스텀 코어를 삼성의 니즈에 맞게 또 엑시노스에 맞게 ARM과 함께 커스텀을 하는 것이죠. 싸움을 멈추면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엑시노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동안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던 핵심 원리와 만나게 되는데요. 고도의 반도체 분업 구조는 반도체 시장이 가진 어떤 특별한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결국 누가 최후의 시장에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독자 GPU를 포기한 결정, 아쉬움을 넘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통시적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고 적절했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엑시노스는 다른 기업들의 설계 기술이 더해져 탄생하게 되겠지만 왠지 모를 아쉬운 감정들을 넘어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엑시노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퀄컴 진영보다 더 확실히 강력한 프로세서가 등장하게 되는 순간 AMD와 ARM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개발 방향성이 수많은 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 능력 확보라는 방향성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력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더 단단한 엑시노스의 미래 비전이 보이는 듯한데요. 그리고 고도의 분업 구조에 순응하고 발빠르게 선택과 집중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낸 기업들이 누리게 될 진짜 과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동맹에게 양보한 자리에 남은 여력이 새로운 곳에 재분배된다는 것,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로직 반도체의 중심 키워드가 CPU에서 GPU로 다시 NPU로 넘어가는 이 시점, 삼성의 로직 반도체 전략은 냉철하고 또 어느 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첫 번째로 삼성이 증명해야 할 곳은 GPU와 NPU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켜볼 부분은 노트 20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엑시노스 992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새로운 엑시노스는 현재 갤럭시 S20에 채용되고 있는 엑시노스 990의 개선 버전이 될 텐데 성능 논란이 있었던 이 엑시노스 990과의 대비를 통해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 공정에 대한 안정성, 기술 수준을 증명받기 좋은 기회가 되겠고 패밀리스 기업들의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AI 처리 능력을 비롯한 추가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의 새로운 모바일 AP 전략 기조가 갖는 의미는 동맹에게 양보한 자리에 남은 여력이 새로운 곳에 재분배되는 곳이 어딘지, 바로 이 부분이 해당 이야기의 성공 여부를 가를 포인트가 되겠죠. 2020년 전열을 정비한 엑시노스가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들의 이야기를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은 다음과 같은 7개의 글자가 되겠죠. 결국 이 싸움은 이 멋진 단어를 포기하더라도 얻게 되는 것이 더 크다면 이기게 되는 싸움입니다. 엑시노스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마냥 안타깝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이유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이 로직 반도체 패러다임이 인메모리, 뉴로모픽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이 삼성이 가진 메모리 역량과 이 로직 반도체 영역이 최종적인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 찾아오기까지 삼성의 로직 반도체 전략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엑시노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시스템 반도체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